이제 AI 때문에 촉발된 사태이기도 하고, 이게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질 건데, 이제는 학력이 중요하지 않다. 실력이 중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간간히 뉴스로 보셨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 AI가 나오고, 특히 AGI가 나오는 2028년 여대를 해가지고, 사실 미국 같은 데서도, 미국이나 유럽, 특히 미국 쪽에서는 특정 어떤 직업이나 특정 분야를 제외하고는 다른 부분이 대학 교육이 의미가 있냐, 더 이상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없다, 시간 낭비다고 하는 개념을 점점 더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노동시장은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대학교에서 했던 전공을 가지고 취업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취업을 해서 직장을 가지게 되고, 그 직장에 내가 그 능력을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취업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월급을 받고 그걸로 생활을 해 나가잖아요. 그 생활을 해 나가면서 경제적 활동을 해 나가게 됐었는데, 그 카테고리가 이제 깨진다는 거죠. 뭐냐면 대학 4년 동안 어떤 학문을 배워 나가지고 그것으로 전공을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이 4년이라는 기간을 AI 시스템 자체가 대체를 해버리기 때문에 4년 동안 기술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그동안 학문을 학교에서 공부를 해가서 나간다? 이미 4년 전에 학문과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얘가 입학할 때와 졸업할 때는 세상이 변해있기 때문에 이 4년 동안 배운 게 실제로 쓸모없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지금이 그런 현상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기술에 관련된 부분들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공학과들이 대표적인 피해자들이에요. 4년 동안 컴퓨터를 배워가지고 나가서 쓰려고 하는데 이미 너희 필요 없다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AI로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거든요. 제일 먼저 일어나는 데잖아요. AI 개발의 선두주자였던 컴퓨터 관련 학과 애들이 제일 취업이 안 되고 있다는 거. 아이러니죠, 그죠? 이것이 퍼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유명하죠. 회사 이름 뭐지? 안두리를 만드는, 갑자기 이름 생각난다. 미국의 유명한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러잖아요. 자기 장학생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미국 인류 대학 갈 성적이 나온 애들, 우리 지금 수능 성적이 좋은 애들은 대학교 가지 말고 자기 회사로 아빠 팔란티어, 자기 회사로 입사를 하려고 합니다. 팔란티어 장학금을 주고 가르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놓고 팔란티어 CEO가 이야기하자면 이제 대학 필요 없다. 앞으로는 대학이 의미가 없다. 대학교라고 학문이 의미가 없다. 만약에 하려고 하면 고등학교, 기술고등학교 가지고 기술 배워라. 그 말이 맞거든요. 사실은 있잖아요. 조금 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저희는 그 수능 세대가 88년도 세대이기 때문에 항해고사 세대거든요. 우리 때는 대학 들어갈 애와 상고 갈 애, 공고 갈 애가 나눠졌어요. 왜냐하면 나는 도저히 공부가 안 맞는 애들은 상고를 가거나 공고를 갔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공고 가서 기술 배우는 아이까지 살아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술은 습득만 계속 갈고 닦으면 계속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공고 갔던 애들이 배웠던 기술이요, 사실은요, 지금 같은 과에 지금 현재 대학교를 가도 그 기술 습득이 안 돼요. 웃기죠? 그런데 기술 습득은 안 되는데 학력은 공고가 아닌 대학교예요. 그런데 그때 그 기술 습득력과 기술력보다 지금 대학교 다니는, 이거는 지금뿐만이 아니고 이전에 10년 다 포함해가지고 같은 과 대학교를 졸업했을 때 훨씬 더 수준이 떨어져요. 이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학력이라고 하는 것이 과대평가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단순히 한 예뿐만이 아니고 이것을 지금은 대한민국은 모든 사람들이 대학교를 다 가잖아요. 대학교를 다 가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대졸이 사실 고졸과 똑같은 거예요. 최종 학력이 대졸일 뿐이지 그 사람의 실력이 대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학력이 중요하지 않고 능력, 실력이 중요하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그 방송 보시는 분 40, 50대들이 계시면 자기 자식도 무조건 대학 보낼 겁니다. 근데 지금 대학 졸업생들이 왜 취업이 안 됩니까? 실력이 없어 취업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 학력이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대학 대졸이니까 월급은 고졸보다 많이 받으려고 하는데, 저희처럼 고용하는 입장에서는
아니, 누구는 대졸 실력이 아니야. 사실은 너는 고졸 실력이야. 이 갭입니다. 그래서, 어, 학력보다는 실력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중요하다고 하는 거고, 결국 실력이란 건 뭡니까? 그 사람 능력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실제 스킬, 테크닉을 가지고 있느냐,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완전히 대한민국에서 이런 거로 남 좋은 일 시켜준 데가 뭔지 압니까? 자격증 시장입니다. 자격증. 자격증. 사람들은 자격증을 따고 뭐 하면 되는 줄 알고, 대한민국만큼 자격증 많은 나라 없습니다. 별 자격증이 다 있어요. 하다 보니까 뭐, 사주 감별 자격증, 타로 자격증, 저는 사주도 보고 타도 보지만, 난 그게 자격증이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는데, 그걸 한다고 해서 실력이 되느냐? 그렇게 돼 특히 타로 같은 경우는 자격증을 받아서 그 정도에 할 만큼 수련, 그런 체계가 되기 어려워요. 그런 정도로 하려면 학문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명리학은 모르지만 타로는 그런 학문 체계를 만들 만큼의 어떤 학문적 성과가 쌓여있지 않아요. 다 개인적인 경험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제가 그걸 그냥 취미삼아 공부했는데 그게 좋고 유용하니까 활용하는 정도지. 이걸 갖고 어떻게 평생 교육원에서나 할 수 있는, 뭐, 그냥 6개월, 사실, 타로 같은 경우는 6개월 안에 배움이 다 끝나거든요. 배움은 6개월 안에 다 끝나지만 이걸 익혀서 쓰는 거는 그 사람 재능이잖아요. 그죠? 운전면허를 딸 수는 있지만 운전면허를 딴다고 해서 운전을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자격증이 바로 그런 거죠. 대한민국의 자격증이 남발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학위와 자격증에 목숨 걸잖아요. 학위와 자격증을 자꾸 따려고 하고 이것이 되면 취직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희처럼 경영하는 입장에서 보면요. 학위 이런 거 있잖아요. 자격증 신경 안 씁니다. 왜? 그 자격증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알잖아요. 대학교 4년은 학위도 얘들이 실제 공부했냐 안 했냐 알잖아요. 우리 대학 공부를 해봤고 애들이 어떻게 잘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대학 들어가서 술집에 있는 시간과 도서관에 있는 시간 언제 맞냐? 실제는 도서관에 있는 시간이 적지요. 술집에 많이 있잖아요. 놀고. 일주일에 수업 몇 번 하는지 아는데, 시험 칠 때 어떻게 하는지 아는데, 우리 때부터 컨닝에서 오픈북 다 있었는데, 지금은 요번에 같은 거 서울대, 고대, 연대 컨닝 사태 나왔잖아요. 한번 제가 다룰 건데, 이게 바로 그겁니다. 학력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경영을 하고, 사람을 고용하는 입장에서는 신경 안 씁니다. 물론 서울대라든지 특별한 대학의 특수한 과들은 그 전공 기술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외에 지잡대들, 예를 들어서 부경대 같은 경우도, 부산대 같은 경우는 공과대 아니면 문과대 딱 그 잘하는 과들이 있어요. 이미 내려오는 거. 부경대 같은 경우도 그게 있습니다. 해양공학과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거는 원래 그 학교가 그게 전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술 축적이 잘 돼 있고 학력 축적이 잘 돼 있고 거기서 졸업생들도 그쪽으로 계속 가있기 때문에 계속 연계가 잘 돼 있어요. 그 외에 다른 과들은 별거 없겠죠. 당연히 별거 없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특성이 있는 대학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어떤 기술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력은 대졸인데 실력은 대졸이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그 학교 말하면 또 뭘 하겠지만 그 근처에 붙어 있는 경성대라든지 동명대는 자기 잘하는 전공이 한계가 있어요. 그 외에 다른 거는 원래 동명 전문대였는데 전문대를 동명학원에서 4년제 대학을 만들다 보니까 급조인 과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 급조인 과들이 많은데 거기도 어차피 학생이 다니잖아요. 취업이 안 되는 거죠. 딱 보면 됩니다. 전공으로 취업을 얼마나 했느냐. 그리고 이 과의 전공으로 졸업을 해가지고 현업에 얼마만큼 많은 선배들이 나가 있느냐가 그 학력이 곧 실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냥 이런 거죠. 인서울, 예를 들면 동국대, 단국대, 건국대가 잘하는 게 다 다릅니다. 한양대 다르고요. 그런데 내는 한양대 들어갔어. 내는 연세대 들어갔어. 연세대 들어갔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닌 게 연세대도 특정한 과들이 있거든요. 고려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내 애는 서울대 들어가서 연대 고려대로 부모들은 마음에 안도감을 가지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그 학력에 비례하는 실력을 갖출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이 대부분의 학교들이 대한민국 특유의 가오 문화 때문에 전부 다 4년제가 되고 전부 다 종합대학이 되다 보니까 실제 학력은 대졸인데
실력은 고졸에도 못 미친 애들이 많단 말입니다. 고등학교 동안 공고나 이런 데서 배웠던 거 이걸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은 상고가 의미가 없는 게 사실은 예전에는 상고는 회계, 부기 이런 거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판 배우고 주산 다 하는 거 배우고. 근데 요즘에 그거는 뭐 사실은 다 엑셀이나 다 하는 거 다 넘어갔지. 누가 사람이 합니까? 아직 안 하죠. 그러니까 상고는 정말 그 사라졌고 사실은 경영학과에서 회계, 복지, 그 노동 이런 데 대해서 하는 방법을 특히 회계를 배워야 되는 거죠. 회계를 본인이 알아야 되니까. 근데 회계가 정말 어렵거든요. 수학이나 이런 거 회계를 통해서 또 미래 예측을 해야 되고 그래서 경영은 경제학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수학적인 머리가 있어야 되고 그 정도 IQ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좀 어려운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잘 못하고 무조건 학력이 좋다, 대졸이면 다 된다. 특히 대한민국이 정말 심해요. 그 몇 년 동안 그 3년인가 4년 후부터는 그렇잖아요. 대학 입학 인구가 대학교에서 지금 대학 정원이 고등학교 졸업 인구보다 더 많아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졸업하는 애는 10,000명인데 들어갈 대학은 많이 있으면 13,000명이잖아요. 골라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사실은 골라갈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지자체를 잘 안 갈래 해서 문제지. 의미가 없거든, 거기 다녀봐야 사실은. 왜? 다녀봐야 4년 시간 낭비란 말입니다. 본인들은 대졸이라고 나중에 어쨌든 학교 나와서 뭐 캠퍼스 낭만을 즐기고 나중에 공부했다고 나와서 서류 넣는 순간 사람 마찬가지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이든 뭐든 다 알잖아요. 소위 말해 뭐 지잡대라고 하는데 애들 수준이 어떻는지, 학력 수준이 어떻는지. 학력은 대졸이지만 실력은 곧 대졸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주고 사람을 쓰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취업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본인은 그게 뭐 안 되는 거 모르니까 어떻게 자꾸 자격증도 따고 뭐도 하고 하잖아요. 하지만 그 학력이 절대 실력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격증으로 가고 아니면 석사를 하고 석사를 했으니까 나는 석사 공부를 했으니까 돈을 더 받아야 된다 생각하는 거죠. 본인이 석사 따면 뭐합니까? 그 대한민국의 특정 어떤 몇 개 과를 제외하고 석사는요, 시간과 돈만 내면 다 주는 거잖아요. 박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한민국의 박사들 대부분 정말로 어떤 기술 분야의 전공을 제외하고 나머지는요, 시간 되면 다 주는, 2년 동안 학비 내면 주는 겁니다. 한의학과, 특히 한의학과 지금 원장들 중에 한의학과 박사하는 애들은요, 지금은 한 3천만 원 들 겁니다. 한 10년 전만 해도 2천만 원 들거든요. 뭐냐면 첫 수업 지각하고 마지막에 졸업할 때만 가면 됩니다. 중간에 수업 안 가도 됩니다. 왜? 안 가, 그냥 다 처리되니까. 중간에 뭐 리포트 누가 써? 거기서 석사 하는 애들이 다 리포트 써줍니다. 그건 다 공공이라는 비밀이에요.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박사학위 한마디로 나중에 박사학위 나오면 이거 명패 받는 거죠. 무슨 박사. 이거 달라고 하는 겁니다. 다 그래요. 물론 중간에 공부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극소수란 말입니다. 왜? 다 현업이 일하고 있는데. 아니, 부산에서 근무하는데 어떻게 매주 2번씩 아니면 리포트 하면서 동국대 경주 갈 수 있습니까? 안 가요.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이런 거란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학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거품이 너무 많은 거예요. 특정 과들은 안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그 특정 과들이 뭡니까? 보통 IT라든지 아니면은 그 경제에 관련 특정 과들만 그렇죠. 그 외에 다른 거는 전부 학력이 거품입니다. 완전 거품이에요. 거품인 걸 누가 아냐? 우리처럼 경영하는 사람들은 회사 하는 사람은 다 알아요.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안 뽑는 겁니다. 대기업도 안 뽑으려는 이유가 바로 자꾸 줄어들잖아요. 안 뽑습니다. 왜? 뽑아봐야 안 되는 거 아는데. 기대치가 다른 거예요. 자기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니면 지금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20대들은 자기는 대졸이니까 300은 받아야 된다. 300이 없이 그냥 한 350부터 시작해야죠 이러는데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누가 한 250짜리인데 300 안 돼. 근데 갭이 크잖아. 그러니까 자꾸 탈락시키고 사람 뽑으려고 하고 탈락시키고 걔들은 하다 안 되니까 우리가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자포자기 한다는 거. 누구 잘못일까요? 저는 사회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모르고 실력 없이 학력만 쌓으려고 했던 대한민국이 문제고 그렇게 조장했던 그 부모들이 문제고 이걸 문제없이 받아들였던 그 학생들이 문제인 거죠. 본인이 대졸자라고 생각만 하지 본인이 갖고 있는 실력이 대졸이 아니라는 걸 못 느끼는 거예요. 학교에서 리포트 적을 때 정말 공부합니까? 1학기, 2학기, 1학기 동안 물어보세요. 도서관에 있는 시간과 술집에 있는 시간 어디가 더 많은지, 아르바이트에서 보낸 시간과 책상 앞에서 공부했던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대부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애들 키워보시면 모릅니까? 도서관에 언제 갑니까? 시험지 때밖에 더 갑니까? 그 시험지에 가서 공부합니까? 안 하잖아요. 커닝 페이퍼 작성하고 앉아있잖아요. 그게 비일비재하게 나다 이번에 AI 때문에 걸린 거지. 왜냐하면 연대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버리기 위해 가지고 이상한 교양 확보 같은 거 해놓는단 말입니다. 한 번 수업하는데 몇백 명씩 앉아있는데 그거 사실은 저희 때는 그런 100명짜리 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픈북을 하든지 안 그러면 이만큼 정해놓고 여기서 여기까지 공부해라. 그래서 문제 나오는데 대충 이러이러한 유형의 문제가 나올 거다라는 걸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 때 F 거의 안 줬어요. F 주면 난리 나니까. 보통 C 그냥 정말로 이상하면 D 주지. 그냥 보통 비실비실하다는 게 BC 다 줬단 말입니다. 그냥 C는 기본으로 다 줬다고요. 왜? 뭐 교수 입장에서도 신경 안 썼으니까. 어차피 이익으로 전공 취직을 하든 A 하는 얘들만 잘하면 되니까. 실제 우리 때도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데 평상시에도 도서관 가는 데 있었단 말입니다. 드물지만. 그런 애들은 지금도 자리 잘 잡고 있어요. 왜? 본인이 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시라고요. 본인이 대학교 다닐 때 4년 동안 도서관에 많이 갔는지 실제로 많이 갔는지 연애를 하고 많이 하러 다녔는지 스터디에서 공부를 더 많이 했는지 부랴부랴 팀 짜가지고 뭐 포트폴리오 만든다고 스터디 하지 않았는지 그게 다 보이는데요. 그 사람 SNS 보고 뭐 다 보이잖아요. 그리고 다 알잖아요. 시험 어떻게 치는 거 다 아는데 대한민국의 학력은 의미가 없다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내 새끼가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좋은 데 가야 된다. 망구 여러분 생각이고요. 대졸이나 고졸이나 실력이 똑같단 말입니다. 그냥 앞에 학력만 높아진 거라고요. 근데 그것이 이제는 그전에는 어쩔 수 없이 그냥 해왔지만 이제는 실제 AI를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대체가 되고 있다고요. 특히 기술 분야 더 빨리 대체되고 있고 처음에 AI가 만들었을 때 AI를 만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임금부터 대체가 돼서 차 올라갈 거라 했네. 웬걸 자본주의는 그게 아니잖아요. 돈이 되냐 안 되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알고 보니까 고학력 고기술이더라고요. 그거부터 잘리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 개발 회사의 고액 연봉자들부터 잘리잖아요. MS-DOS 뭐 구글 그거 잘리잖아요. 네. 왜? 그들이 더 하니까. 그 다음에 차차차차 없어질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이제 특히 자동차 문화가 자율주행으로 바뀌고 그리고 그 주차 로봇 나오면 지금 주차 로봇 보신 거 있을 겁니다. 이렇게 바닥에 딱 바퀴 딱 들어가지고 차 옮겨가지고 하는 거. 거기서 뭐가 좋은지 아세요? 운전 못하는 사람도요. 문콕 안 하고 차 다 탈 수 있어요. 더 갖다 나오니까 난 타면 되니까. 그게 평지가 만약에 아파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백화점 이런 공공 건물에는 아주 유용합니다. 차만 딱 놔두면 지 알아서 하고 내가 나올 때 하면 딱 나오니까. 자, 그거 생기면 발레 파킹 의미가 없는 거죠. 발레 파킹. 그런 것들이 이렇게 대체되는 겁니다. 하다못해 발레 파킹을 하든 먹고 살아야 될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는 대리기사 또 자율주행 자동차 나면 대리기사 없어지니까 점점 더 이렇게 대체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눈에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할 거 없으면 이거라도 해야지가 하고 이제 할 거 없어도 이거라도 못하는 세상이라고요. 이제는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대졸이든 고졸이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술을 가질 수 있냐는 겁니다. 지금 AI 시대 최대 화두는 뭐냐면 1인 크리에이터가 되냐는 거죠. 1인 크리에이터 할 수 있느냐. 한마디로 내가 혼자서 무엇인가 컨텐츠를 생산해가지고 그것을 소비시킬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빵을 만들어도 이제는 대부분의 다 파리바게뜨 이런 데 대체되고 있잖아요. 성심당 같은 경우는 특수한 케이스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 나 혼자만이 독특한 빵을 만들어내가지고 내가 줄 세울 수 있느냐. 그래서 최소한 내가 그날 만든 빵을 그날 팔 수 있고 내가 밥 벌어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보다 조금 더 할 수 있느냐. 그 독특함을 누구 할 수 있느냐는 거죠. 남이 아무리 카피하려도 안 되는 이런 기술이 있느냐는 거죠. 정말로 맛있게. 내가 저 집에 저 빵을 왜 옆집에서 카피했는데 왜 독특한 맛이 날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칼국수 같은 그런 거 많잖아요. 부산에 차 무슨 칼국수 있습니다. 토곡에. 그런 데 같은 경우는 그 올라가는 양파 다대기 달달하거든요. 근데 그게 호불호가 많아요. 하지만 좋아하는 사람은 억수 좋아한다. 극호입니다. 그 당도를 싫어하는 사람은 극혐이 돼요. 거기다가 칼국수 위에다가 부산에 그건 직접 그 칼국수집
차혜전 할머니라는 그 할머니가 칼국수를 개발했는데 그분 남편이었습니다. 그분 남편이 부산에 그 오래된 우동집이 하나 있어요. 종각우동이라고 남포동. 그 종각우동집에서는 뭐냐면 새우튀김을 팔았는데 튀김 그 우동 드신 분도 아실 겁니다. 우동 새우 튀김 튀고 나면 부스러기 나오잖아요. 그거 만들어 넣으면 어떻겠나? 본인이 그거 좋아해가지고 칼국수에 그거 넣으면 어떻겠냐? 그래갖고 만들어진 게 부산에 토곡에 있습니다. 차혜전 칼국수라고. 뭐 동네에 한번 분점 열었다가 그거는 망하고 본점만 하나 하고 있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 그거는 사실은 호불호가 있고 그 딱 특성이기 때문에 이게 프랜차이즈나 직영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맛을 유지하기 어려우니까. 그리고 그 동네에서 로컬 맛집이긴 한데 멀리서 와서 굳이 찾을 정도는 안 되지만 그 안에서는 사람들이 소비를 한다고요. 항상 줄을 서가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특징적인 걸 하나 가져야 됩니다. 이제는 그런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왜 앞으로는 자영업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냐면 직장이 없어지잖아요. 직업이 사라지고 여러분들이 소속될 직장이 없어지는 거니까 직장에 들어갈 때 학력이 필요하고 학력에 따른 실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직장 자체에서 사람을 안 뽑으니까 여러분 학력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진짜 시간 낭비입니다. 지금은. 지금 걱정하는 게 제가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2028년부터 2030년에 대학 들어간 애들 걔들이 졸업할 때 되면 2034년, 35년 될 때는 대부분의 과들이 이제는 거의 폐과가 될 수준인데 폐과가 돼. 실제로 지금 미국인 대학 졸업을 대학의 특성을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완전 순수 학문 쪽으로 완전히. 왜냐하면 학문을 통해서 기술을 발전시키는 그쪽으로 가고 있고 특히 아이비리그 쪽에서 그래 가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는 거 나머지들은 미국에 지잡들이 많으니까 걔들도 할 일이 없는 거죠. 대한민국요. 진짜 대학 딱 절반 이상 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너무 고학력이 돼 있어요.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학 들어간 애들이 실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두뇌 수준이나 지적 능력이 대학교 수업을 습득할 수 있는, 지금은 전부 다 대학교를 다 가는데 그 중에 60%는 대학교를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원래는 70% 정도로 하는데 나는 낮아서 말하는 겁니다. 그 중에 60%는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대학교 갔다고 해서 그 애가 대학교 공부를 할 수 있는 지적 수준이 안 된단 말입니다. 제가 말 너무 심하게 한다고. 아니, 맞아요. 그게 맞단 말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취직을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왜? 대학교 졸업하면 뭡니까? 대학교 졸업 학력에 대한 스킬,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해. 왜? 그것을 납득할 수 있는 두뇌 수준이 안 되거든요. 말이 심한 게 아닙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꾸 사회로 원망하고 하는 겁니다. 사회 원망하지 마세요. 사회는 자본주의입니다. 경쟁이고요. 그리고 능력 인사 뽑으려고 하지. 능력이 없는데 왜 뽑습니까? 월급을 왜 줍니까? 철저히 그런 겁니다. 능력이 없으면요, 네가 불쌍하게 살리니 그건 내 알 바 아닙니다. 왜 사회가 다 서로 돕고 살아야 된다. 말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뭘 돕고 살아요? 그냥 내가 잘된 사람이 선의를 베풀 수는 있지만 그걸 강요하지 마세요. 저 정말 불이웃도 없게 자선 이런 거 정말 싫어합니다. 불우할 만해서 불우하는데 왜 도와줘요? 내가 도와줄 만하면 도와주는 거지. 자선 강요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팩트고요. 앞으로 학력은 이러이런 다양한 이유 때문에 의미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실력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실력을 어디에 쌓아야 되느냐? 지금은 대학교를 가지 않아도 실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빨리 찾으세요. 4년 동안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이제 2026, 27 점점 대학 들어가는 애들이 점점 졸업할 때 암울할 겁니다. 내 시간 낭비는 뭐 했지. 물론 자기가 하는 분야가 스킬, 기술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학문적 아카데미가 필요한 데면 괜찮죠. 그런 거가 적잖아요. 그죠?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잘 생각하십시오.